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 아직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말인데도 공수처 앞에 대기하던 감사원 직원들 대여섯 명이 유 사무총장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 사무총장은 법에 따라 감사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통보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출석했나요? 네, 유 사무총장은 그동안 5번의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출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지금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게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시간 끌기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뤄지는 건가요? 네,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36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오늘 다 묻겠다는 계획이라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20여 건입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며 표적감사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근무태만 등 13가지 항목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 제보가 허위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은 것 말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심 감사위원회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열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딴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떳떳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을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겨울이 맞나 싶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언제까지 또 왜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건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친구들과 공차기 놀이를 합니다. 금세 붉게 달아오른 볼,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따뜻해요. 밖에서 동생들이랑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것 같아요. 연일 포근한 날씨에 공원에는 캠핑족이 돌아왔고 옷차림도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입고 이제 스키장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반팔 입고 외출을 하게 됐네요.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 22.4도, 광주 20.2도, 서울 16.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과 경기 북부, 충북, 경북 지역은 12월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서 위치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데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어와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남쪽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데 한반도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주 중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후반부터 꺾이겠습니다. 점차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기름값이 더 내려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한 주 만에 14.7원 내린 리터당 1,626.6원이었습니다. 경유는 한 주 만에 21원 떨어져 리터당 1,563.8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10월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14.8원까지 내렸습니다.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는 휘발유 리터당 1,550원대의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저도 보통 5만 원 넣고 했는데 오늘은 풀로 눌렀거든요. 좀 싸진 김에 맨날 채워놓으려고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덜긴 하죠.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지만 유가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제력 없는 자발적 감산 계획에 산유국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휘발유 재고량 증가와 중국의 석유 수요 부진 등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맞물렸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가 배럴당 77.3달러로 직전주보다 5.4달러 내리면서 국제 휘발유 가격도 5달러 내린 8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만큼 국내 기름값은 연말까지 약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대중적인 인지도와 스타성에만 집중하다 정작 소홀한 인사 검증으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야 모두 영입에만 집중하다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20대 남성을 겨냥하며 민주당 2호 인재로 영입됐던 원종건 씨.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휘말리며 한 달 만에 영입 인재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호 인재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다 공관병 갑질 의혹 등이 불거져 영입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당선 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을 겪은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의원은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인재로 영입돼 당선까지 됐지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인재 영입 1호였던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영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5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영입 인재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미일안보실장이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와 북러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의 안보 협력을 통해 비롯해서 경제와 신흥기술 분야 협력, 가짜뉴스 대응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을 겨냥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안보리 회의 투표에서 13개 이사국이 휴전에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은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란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반나체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붙잡아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인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영상엔 가자지구 시내 도로에 100명이 넘는 남성들이 속옷만 걸친 채 앉아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장면엔 남성 수십 명이 큰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패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지상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가운데 경찰은 법 적용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이 내년 3월로 결정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오는 2030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물게 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한 군인이 푸틴 대통령을 막아섭니다. 또 대통령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В лице всего нашего народа, всего Донбасса, наших подсоединенных земель, хотел бы просить ва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их выборах, потому что работы очень много.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는 말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답합니다.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연출된 듯한 이 영상으로 푸틴 대통령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000년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고 이번이 5번째 출마 선언입니다. 러시아 여론조사센터가 현지 시간 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지난주와 같은 78.5%로 압도적입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лучшей кандидатурой, чтобы президентом вновь у нас стал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Це негативно впливає, тому що я вважаю, що він буде на посаді своїй, якщо його переізберуть, то війна ще довго не закінчиться. Звісно, я маю надію. 푸틴 체제가 이어지면 국제사회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전쟁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기도 힘들어하던 발달장애 아이들이 악기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치유를 위해 배웠다던 악기 연주가 이번엔 청중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호른을 꼭 껴안은 동성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랩니다. 다른 단원들 표정에도 긴장이 어렸습니다. 떨려요? 어느 정도로 떨려요? 많이 떨려요. 긴장. 하지만 그동안 연습한 시간을 믿고 잘할 거야 같이 다짐합니다. 플룻 연습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년 됐어요.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친구들 같이 다니자. 네. 이제 무대에 오르고 조명이 쏟아집니다. 조마조마 긴장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악기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연주하는 아이들은 더 빛납니다. 무대에 오른 앙상블 단원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단원들은 올해 4월 만든 서울시 어린이병원 레인보우 예술센터에서 악기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치료와 돌봄, 교육을 함께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아이들이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주시니까 집이 좀 멀어도 여기 오는 걸 너무 행복해요. 무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느낀 감격으로 남은 연말은 따뜻해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LA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30년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송강호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까지 배우 송강호 씨가 현지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데요.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LA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열린 송강호 기획전입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세계적인 거장을 선정해 특별 상영회를 개최하는데 한국 배우로는 송강호가 처음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막을 연 첫날 6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이자 외국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약 4년 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는 등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화 상영 후 현지 관객들과 직접 만난 송강호는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진정성을 꼽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절실하고 가장 솔직한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국경과 어떤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밀양, 브로커 등 그의 대표작 14편이 상영되고 현지 시간 10일까지 송강호가 직접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진출 계획. 진출, 확장 이런 어떤 단어보다는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 영화 팬들과 연을 닫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극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접전 끝에 6대4로 이기면서 내년 시즌에도 K리그 1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1차전 역전패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2차전을 맞이한 수원FC는 전반 15분 선제골까지 내주며 합계 3대1로 끌려갔습니다. 위협적인 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뒷그물을 때리거나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구름마저 겹쳤습니다. 급기야 윤빛가람의 골은 비디오 판도 끝에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는데 종료 10여 분을 남기고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후반 34분 김현의 오른발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은 이영재의 왼발 슛이 골망을 가르며 합계 3대3 균형을 맞췄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수원FC는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듯 부산은 계속해서 밀리는 반면 수원FC는 이광혁과 정재용이 잇따라 골망을 흔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부산이 한 골 만회했지만 경기 막판 로페즈가 쐐기골까지 넣으며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기적 같은 대역전극에 선수들은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고 감독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 힘으로 잔류할 수 있는 상상이 제 머릿속에는 그려지고 그게 자만이 아닌 자신감이 될 거라고. 수원FC에 이어 강원FC도 K리그1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김포FC와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강원은 오늘 홈에선 김포의 추격을 뿌리치고 다음 시즌에도 일부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두 팀은 후반 5분 강원의 선제골에 이어 김포가 곧바로 동점골로 응수했는데 김포는 후반 23분 K리그2 득점왕 루이스가 퇴장당하면서 분위기가 추락했습니다. 결국 수적 우위를 잡은 강원이 공세를 높였고 가브리엘의 논스톱 슛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아이언맨 윤성빈의 계보를 잇는 스켈레톤의 새 주인공 정승기가 드디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단 0.08초 차이의 짜릿한 우승인데 승부를 가른 건 한국 선수들의 강점인 빠른 스타트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거북선 헬멧을 쓴 정승기가 거침없이 얼음 위를 가릅니다. 질주를 마침과 동시에 금메달이 확정되자 포효합니다. 2위보다 단 0.08초 빨랐는데 승부를 가른 건 빠른 스타트였습니다. Another new start record, 5:51. Absolutely sensational stuff. Kov set the record here in the 2015 race, and it's twice been broken today by Jung. 앞선 월드컵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지만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던 정승기는 드디어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첫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출전한 김지수도 2차 시기 합계 2분 2초 07로 32명 중 10위에 올라 출전한 우리 선수 모두 상위 10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선도 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에 새로운 스케이트화를 신었던 김민선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시 예전 스케이트화를 신자마자 2대회 연속 금빛 질주를 펼친 김민선은 내일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전 시즌에 계속 1등의 자리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JTBC 구혜진입니다.
반전 영화 플래툰으로 유명한 원로 감독 올리버 스톤이 이번엔 논쟁적인 다큐멘터리 뉴클리어 나우를 선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ello, sir. Hello, G. Thank you so nice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감독님에게 한국이 아주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y wife is Korean, and we've been together for 27, 8 years, and we have a daughter. And my wife returns to see her family every year. I was there a few months ago to promote Nuclear Now, and I met with many of the nuclear experts in Korea, and had a very good trip. I love the culture. I love the people. 최근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언급하신 대로 뉴클리어 나우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This is about climate crisis, and I think this movie goes to one of the unspoken parts of the answer. I'm not a scientist. I'm a dramatist. I've always had a conscience. The point is that nuclear energy has been around a long time, and we know a lot about it. It's been in business for about 70 years. It's been working. 뉴클리어 나우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허구를 파괴하기 위해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신 걸 봤어요. So people have this kind of weird fear that it's like a monster that's going to come out of the ground, like radioactivity, and like a virus that's going to spread. Not that way at all. These are very secure buildings. The world is not going to survive if we go on with using fossil fuels. This is going to be a very tough time coming up because all the poorer countries of the world are going to want more and more energy. The Indias, the Bangladeshis, the Indonesias, they're going to want what basically the Western cultures and Korea, Japan have. And they're going to want it fast because it's going to be, by 2040, it's going to be really rushing. We're going to be rushing to demand more and more electricity. Now, what will happen is that they will build at that point, I'm sure, faster and better. The Koreans are one of the fastest and one of the best. And a good example, it's a great way for Korea to actually increase its exports because they do a good job and they do it at a price, whereas the Western powers cannot do that. 하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원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찬성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여론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If you look at the chart in the film of the deaths from nuclear energy and compare it to coal, huge amount of people from pollution die from coal poisoning, from the air pollution. 4 million people a year die from air pollution. You have accidents in oil all the time. And people can always scare you and say, if, but we don't, you can't live your life like that. And we don't face the facts that say nuclear energy is the safest form of it and the cheapest in the end. So nuclear energy is here to stay. It's not going to go away. And it's not a political issue. That's what drives me crazy and drives many scientists crazy. They make it into a political issue by saying it's dangerous. It's not dangerous because we've proven that it works. And all the time that we've had it on Earth, 70 years it's been working. The deaths are minor compared to coal, oil, gas. Every time you go to the dentist, I don't know, in Korea, I'm sure you have the same dentists, you have radiation put in your body. So for the last question, we hear a lot of your thoughts, insights about the nuclear power. So now I want to ask you, 아카데미상을 3번 수상하셨고 20개의 장편 영화, 10개의 다큐멘터리. 앞으로 차기작은 또 이런 원자력, 원전에 대한 얘기가 돌아올까요? We have plans to make a follow-up film about the SMRs, the newest forms of more about the American market. Finally, the United States is waking up after 30 years of sleeping, and we need to have a solution.
This climate crisis is not going to go away. It's going to get worse. So we have to turn it around by being realism. Realism is the only way to save this planet. 네, 지금까지 감독님의 정말 열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Okay. Yes. Thank you and good luck. Thank you. (1971년) 개봉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 러브스토리의 남자 주인공 라이언 오닐이 현지 시간 8일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닐의 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자 할리우드의 전설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오닐은 영화 러브스토리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70대까지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외신은 오닐이 만성 백혈병으로 투병했고 2012년엔 전립선암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